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거래일 연속 이게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사실 없었고, 뭐 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시장이 많이 밀려도 결국 버티는 건 바이오였고, 오늘과 같이 뭐 양시장 뭐 3%씩 뭐 밀려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결국 빨간불을 다수 보이고 있는 건 바이오가 맞습니다만, 삼천당 제약은 뭐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뭐 내릴 만한 이유가 뭐 특별히 뭐가 있나, 뭐 올라갈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 뭐 그 두 개 다 없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 연동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아일리아라든지 뭐 저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특정 뭐 기업들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매일매일 어떻게 뭐 실적이 우리가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장 빨라야 사실 월 단위 그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4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리 우리가 어떠한 그 수출 데이터라든지 매출 데이터를 보려면은 아무리 빨라야 이번 4분기고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갑툭튀로 뭐 에스페스 기술을 뭐 어떤 빅파마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재료적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뭐 반등의 신호를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다. 저만제를 중심으로 이제 내수 그리고 수출 동시에 증가를 했고, 여기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성장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가 모멘텀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매출도 잘 내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판관비도 줄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기업이 완전히 깔끔하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긴 호흡에서 반영이 된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천당 제약은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죠. 공장 설비 투자, 기술 라이센스 관련 투자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약 500억에 가까운 자본이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만제 중심의 생산 능력 강화, 글로벌 완제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이 흑자로 전환된 이 실적에 날개를 달아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SCD411 브랜드명 비젠풀이죠. 네. 비젠풀이 이제 국내 식약처 허가 이미 획득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6개국에 이어서 11월에는 프랑스까지 판권을 확대했고, 그보다 앞서서는 동유럽 주요 8개의 국가와 대규모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죠. 이 말은 곧 삼천당 제약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북미, 남미,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고, 비젠프리의 매출 잠재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후부터 본격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뭐 기존에 해오던 것들로 흑자로 돌려놨고, 이제 앞으로 비젠프리의 판매에 따라서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르면 4분기, 늦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실적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탄한 캐시케어를 유지하고 있고, 그죠? 해외 판권 확대되고 있고, 에스페스에서 어떠한 좀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것들이 나와주면은 사실 금상첨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일시적으로 추세를 잠깐 깨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오늘은 사실 뭐 구조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게다가 최근에 이거는 뭐 그냥 헛된 꿈? 바람일 수 있는데, 화이자가 이제 몇 살의 인수로 끝 아니다. 비만 치료제에서 더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잠깐 설레보는 정도. 네, 그죠? 잠깐 설레보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뭐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뭐예요? 어떤 대기업 끼고 빅파마, 그죠? 빅파마 끼고 거기서 뭐 같이 뭐 협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빅파마가 기술을 사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뭐 물론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릴리 막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돈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기술주보다는 뭐예요? 바이오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방 지지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최근의 변수는 딱 그거죠.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또 영향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또 성장주 섹터들이고 성장주의 대표격을 띠는 게 또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뭐 12월에도 금리가 동결되니 인하되니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돌고 도니까 불확실함인 거죠. 확실히 아싸리 야,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이런 것들 시장은 말 그대로 악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불확실성들이 있죠.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 이런 게 싫은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거면 올라가든지 떨어질 거면 시원하게 낮추가면 살라니까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투심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텔레그램에 오전에 올려놨어요. 오전에 좀 쫙 올려놨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이 말 그대로 블랙한 프라이데이이긴 합니다. 블랙한 프라이데이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 드려놨어요. 대놓고 그냥. 이런 시장에서 그래 한 번쯤 남들이 매도를 할 때 앞다퉈서 나도 매도하고 니도 매도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매도해야겠다라고 할 때 반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같은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진지했어요. 농담 아니라고. 남들이 살 때 같이 사고 남들이 팔 때 같이 팔면은 일은 누가 해? 우리나라에서. 다 주식으로 돈 버는데. 근데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개인들과 반대로 해야 되고 군중 심리를 역행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다수와 반대로 가는 건 항상 어려워요. 특히나 주식. 남들이 팔 때 사야 되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알고 있지만 실상 나는 남들이 살 때 사고 남들이 팔 때 같이 팔아요. 그럼 남들하고 똑같아. 그럼 남들이랑 해봤자 개인이야. 개인이 돈을 꾸준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근데 똑같은 걸 똑같이 하고 있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기 좋은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붕대TV도 주가도 싸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로 꼭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힘든 시장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